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사사건건 출발합니다. 최영일 평론가와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주제 뭔가요? 예, 속보죠. 방화 추정 7명 사망. 네, 7명이나 숨졌군요. 네네, 대구에서 바로 대구 지법 인근 빌딩입니다. 이게 지하 1층, 지상 7층인데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방화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용의자도 현장에서 사망을 했는데 포함해서 7명이 사망을 했고요. 네. 40여 명의 부상자, 대부분은 연기 흡입입니다. 22분 만에 진화는 됐습니다. 지금 오후에 정밀 감식이 이루어집니다. 네, 법원 바로 앞이니까 소방 출동이 늦어졌던 건 아닌 것 같고. 네네. 사상자가 왜 이렇게 많았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방화로 추정이 되는데 일단 이제 용의자가 집에서 뭔가 통을 들고 나오는 것까지도 CCTV 확인이 됐고요. 네. 아마 지금 추정컨대는 뭔가 재개발 관련 민원으로 사건 의뢰를 했는데 재판에 패소를 하면서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원인 추정이 됩니다. 하나는 왜 방화라면 왜 방화를 했는가? 이 이유가 이제 수사 결과로 밝혀져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왜 이렇게 인명 피해가 진화는 빨리 됐어요. 22분 만에 진화됐는데 네. 문제는 스프링클러가 지상층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지하 주차장엔 있는데 지상층은 스프링클러가 없었어요. 아예 없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인화 물질을 뿌리고 인근 주민들은 펑 하는 폭발음이 났다. 그리고 이제 현장 목격자들은 연기가 올라오니까 3층에 있었던 이 직원들은 4층 위로 이제 대피를 하면서 구조가 이루어졌는데 방독면을 쓰고 나오기도 했고요. 대부분 이 건물은 법률사무소들이 많아서 네. 변호사들과 그 직원들이 이제 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이 원인, 사고가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정밀 감식에서 확인돼야 되지만 일단은 안전에도 좀 스프링클러 등 문제가 미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도심 한복판에 있는 법률사무소가 밀집한 건물인데 네.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좀 충격적이네요. 그 그렇습니다. 자체가. 네. 수사 상황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뭔가요? 네, 곳곳 차질, 곳곳 충돌, 화물연대 파업이죠. 네, 오늘 3일째죠? 네, 3일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파업은 일단 뭐 지금 화물 운송을 안 하는 거잖아요. 네. 일을 멈췄는데 뿐만 아니라 곳곳 주요 이제 산업 단지 시설에 봉쇄도 이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은 자, 불법적인 파업은 지금 연행자들이 30명 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물류 차질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사례들이 좀 있죠? 사례가 많습니다. 우선 시멘트가 좀 심각해요. 시멘트가 하루의 출하량이 한 15만 톤 정도 되는데 네. 어제 하루 출하량을 보니까 13,000톤, 10분의 1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55억 원의 지금 이제 물류 차질이 생겼다. 이 문제가 발생한 거고요. 그리고 시멘트 출하가 안 되면 레미콘도 문제가 있습니다. 거의 다 놀고 있고요. 레미콘이 동원되지 않으니까 건설 현장에 건설이 진행되기가 어렵겠죠. 이런 문제. 뿐만 아니고 지금 화물을 대부분 차지하는 주요한 산업들이 철강, 타이어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당장 뭐 포스코를 비롯해서 또는 이제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모두 타이어 생산을 했는데 출하가 안 되니까 재고로만 쌓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대차의 부품 조달에도 문제가 생겨 있어서 여러 기간 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오후에 민주당 의원들 화물연대 만났다고 하던데요. 네. 어떤 논의가 좀 진행됐습니까? 그러니까 화물연대에 이제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018년에 시작된 이 지금 일몰제가 올해 말에 적용되는데 안전운임제죠. 네. 안전운임제는 지금 과로나 과적 이제 굉장히 대형 사고들이 화물 트럭에서 많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낮추기 위해서 적정 수준의 수입을 보장해주는 제도인데 이게 꼭 필요한데 올해 말에 이게 끊어지면 하필 유가 인상으로 경유값이 지금 2,000원을 넘잖아요. 네. 그 지난해 요소수 사태 같은 게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결국은 또 과로해야 된다. 졸음운전 참고 달려야 된다. 그나마 이게 통계적으로 안전운임제 때문에 완화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데 이걸 왜 일몰제로 굳이 폐지해야 되느냐. 연장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운송료를 좀 현실화해달라든가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달리는 게 적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경청하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해법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대통령실이나 정부 입장은 네. 어떻습니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파업은 합법적인 상황에서는 인정해야 되지만 불법, 폭력행위 같은 불법, 법 위반이 있다면 엄단해야 한다. 법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법치주의 원칙을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이게 주무부처는 국토교통부거든요. 국토부에서는 지금 화물연대는 한 차례 6월 초에 회의를 하고 요식적이었고 그다음에 대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불만인데 이 국토부에서는 지금 물리 접촉을 시도해서 해법을 찾겠다.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입장이어서
정부의 대응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근데 결국은 안전운임제 이게 일몰로 올 연말에 네네. 끝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법을 되는 고쳐야죠. 건데 법을 고쳐야 되니까 국토부는 지금 이건 국회 입법 사안이다. 우리보다는 국회가 먼저 그럼 법을 고쳐서 일몰제를 폐지하고 연장을 해주면 법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좀 이제 국회 뒤에 숨는 모습 아니냐? 근데 국토부에서 또 물밑 접촉을 한다고 하고 네. 법 개정 없이도 해법은 있다라는 얘기도 냈기 때문에 자 일단은 테이블에서 마주 앉는 게 중요하고요. 소통을 시작해야 결말이 날 것 같습니다. 네. 법 개정도 국회가 움직여야 할 텐데 지금 국회는 진공 상태입니다. 네. 네. 다음 주제 뭡니까? 자 침몰 원인 결론 못 냈다. 세월호요? 예, 세월호 사건이죠. 특조위가 이제 이달 내일입니다. 내일 이제 종료됩니다. 모든 기간이 끝났어요. 이것도 2018년에 시작해서 3년 6개월 한시적으로 당시에는 사회적 참사 조사위가 발족했기 때문에 세월호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문제 이 두 가지를 중요하게 다뤘는데 자, 세월호의 이제 최종 보고서가 나온 것이죠. 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침몰 원인은 결국 규명되지 못했다. 그래서 온전한 보고서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논란이 된 것은 충돌설 가설입니다. 좌초설부터 뭐 충돌이 있었는가. 근데 이 그러한 루머들은 계속 있었지만 이게 묘하게 된 것이 조사위 전원은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설도 보고서에 포함돼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외부의 어떤 충격 때문에 예. 침몰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열린 결론인데 원인 규명은 못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이제 좀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요. 네. 또 이제 뭐 비용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진실을 규명해 달라는 세월호 유가족의 절절한 이야기. 올해 8주기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안타까운 상황으로 결론을 보지 못하게 됐고요.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에는 적어도 이 수입 회사들이 대표들이 사과하는 정도까지 이르렀는데 원료 물질을 수입했던 네. 회사들. 문제는 생각해 보시면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 판매했던 회사들이 지금 배상금 부분에 있어서 지급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네. 여전히 문제는 다 남아 있습니다. 네. 자, 아직도 모든 게 열린 결말입니다. 네. 네. 자, 다음 주제 뭡니까? 네, 한동훈 명예훼손 벌금 500만 원. 네. 오늘 1심 공판이 있었죠. 1심 공판에 이제 재판 최종 판결이 1심에서 내려졌는데 오후 2시였습니다. 이게 지금 피고는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당시 검사의 명예를 훼손했다. 검언 유착 관련 발언으로 자 노무현 재단과 나의 계좌를 다 들여다본 것으로 추정된다. 추측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명예훼손으로 이제 재판이 이루어졌던 거고 네. 검찰은 이제 사실상 징역 1년을 구형했어요. 이게 최대치로 봤는데 징역이 나온다 해도 뭐 이 정도면 이제 집행유예가 됐겠습니다만 실형이 떨어지진 않고 벌금 500만 원. 하지만 유죄가 인정된 겁니다. 네. 유죄 취지인 거죠. 예, 그래서 유시민 전 이사장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바로 밝혔습니다. 네. 법원의 판결 취지는 이렇습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 발언이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이 있었다. 네. 그러니까 그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검사가 누군가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수사했다는 점은 공적인 관심사고 검찰의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해석됐다. 그리고 사과문 게시한 점도 참작해서 형량을 정했다. 이런 사실 입장입니다. 추후에 이제 이제 계좌 추적이 있으면 통지가 날아오거든요. 네. 그걸 확인하고 나서 보니 아니었다. 그래서 사과한다는 입장은 또 따로 추후에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한참 생각을 해보시면 당시에 검언 유착, 당시의 여당이었던 민주당 측과 아니다 권언 유착이다라고 주장했던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 검찰 측의 입장이 충돌했던 부분인데 일단은 이제 유시민 전 이사장의 패소네요. 네, 일단 1심 결과는 유죄였습니다.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